네, 매일매일 달라지는 라디오가 진짜 좋다. 네, 라디오가 진짜 좋다. 그 첫 시간. 자, 매주 월요일은 비즈니스가 좋다 네.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분, 비즈니스 창업 인큐베이링과 컨설팅을 해주시는 비자인의 패트릭 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아. 비즈니스가 진짜 좋아야 네, 되는데. 진짜 그렇죠. 근데 순간 저 당황스러웠어요. 왜요? 아니, 비즈니스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네. 무슨 영화 관련된 연예인분이 딱 나오시니. 아, 왜 그만큼 그러십니까? 비즈니스도 이렇게 즐기면서 재밌게 하신다는 뜻이겠지요? 요즘- 맞나요? 맞습니다. 요즘에 비즈니스를 외모로 하나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사하시네. 네,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당황스러운데. 예.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에요. 비즈니스가 네네. 좋다. 네. 워낙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한인들은. 네, 그렇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네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속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많죠. 네,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또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네.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프로 이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우리 한국에 있었던 어떤 재범 씨 얘기도 하시면서 네.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 저희가 이제 뭐 리서치나 조사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60%가 네.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 자체가 네.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어허, 뭐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희가 좀 처해 있는 현실 자체가 뭐 대기업이나 뭐 그런 업체에서 그런 어떤 곳에서 뭐 발생할 수 있는 그 기업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문화를 우리는 그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뭐 문제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팀 간의 어떤 대화나 의사소통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좀 더 많다고 봅니다. 의사소통, 뭐, 이제, 잠깐 아까 상황극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의사소통. 저는 미국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은 이제 많이 발전돼서, 네. 옛날에는 상사가 찍어 누른다 그러죠. 네. 이거 이렇게 해. 그래서 옛날엔 네 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 주고써 하고 따라하는데, 네. 미국은 굉장히 그 상사하고 아래에 있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 관계가 굉장히 그 대화가 네. 편안하고, 네. 그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네. 미국도 안 그렇대요. 영어로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럴까요? 그 대화를 가자한 무슨 미팅 이런 거 형식적으로 네. 해. 네. 근데 전혀 자기가 생각한 거대로 그냥 가는 거야. 아.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요. 그게 뭐 약간의 조직의 형태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네. 뭐 성격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사원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위에 간부를 바꿔야 돼요? 회사를 아. 바꾸세요. 네. 둘 다 뭐 약간씩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네.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서제스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네. 일반적으로 그 비즈니스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성향 중에 저희가 그 말하는 건 배웠는데 네. 듣는 건 배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듣는 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어떤 대답을 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거죠. 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대답을 딱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듣는다는 거죠. 아,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부터 잘못됐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이 어떤 그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할 때 네. 상사도 분명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듣고 좀 있다가 나는 듣고 있는데 와서 또 얘기를 하면 난 듣고 있는데 또 얘기를 하면 듣고 있는데 계속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드백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잘 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의견이 별로 좋지 않다라든지, 그렇죠. 네. 들어보니까 괜찮네. 한번 그렇죠. 써보자라든지, 이런 그렇죠. 답을 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네. 아니면 왜 아니다, 기면 막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꼭 네. 문서로 남겨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문서로. 네네. 마음이 제일 편할 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대화의 기본법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나요. 뭔데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네. 하나를 이야기하면 네. 둘을 들어주고 어허. 셋을 맞장구 쳐줘라라는 그런 대화법이 있는데 아, 예 네.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좀 세번 지금 맞장구 쳤는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막 정보가 많이 발달하고 자기 PR이 이렇게 강한 시대에 오게 되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이 하는 말에 경청을 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말 이렇게 두 손 모아서 들어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딱 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니고 일단 네. 네, 나 자신은 알 테고, 네. 뭐.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정신과 의사랍니다. 정신과 의사. 그러게요. 네. 근데 네.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뭐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들어주니까. 문제뿐만 네. 아니라 들어주는 얼마나 것만큼 많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고 계속 듣다가만 보니까 살짝 이렇게 터지는군요. 된대요. 네.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어디 가서 푸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잘 들어주고 네.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 확실하게 어떤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또는 그렇군요. 들었을 땐 그런 체계를 통해서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어떤 좋은 효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지금의 현재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라이징 되어 있는 기업들 뭐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체계를 바꾸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가 뭐 대한민국 SK나 네. 뭐 CJ나 이런 쪽의 업체들이 대부분 어떻게 바꾸냐면 직책을 부르는 대신에 네. 님자를 쓰게 합니다. 아. 네, 님자. 아, 예를 들어서 뭐 패트릭 리님 그렇죠, 이렇게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오. 과장님, 차장님보다는 뭐 패트릭님, 뭐 이런 식으로 박화영님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을 부르게 근데 됩니다. 그게 네.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저는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방송국에서 네. 박화영 씨 이렇게 안 불러요. 네. 화영낭자 아, 또는 뭐 네, 누구 박해라 낭자. 씨가 나면 혜란낭자 이렇게 부르는데 네, 네. 이게 상당히 느끼하게 들리나 봐요. 그건 좀 느껴요. 그건 좀 낭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새롭잖아. 그게 네. 부를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앞으로 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씨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면은 자,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부르세요. 그냥 회사에서 님으로 부른대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호칭의 변화를 그렇죠. 통해서 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거 그 괜찮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대부분의 우리의 그 고전적인 구조가 네. 수직적인 구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랬어요. 대부분의 이제 요즘 기업들이 뭘 원하냐면 수평적인 구조를 원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직함이 이런 것보다는 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서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되면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엔 조금 힘들었겠네요. 그렇겠죠. 지금은 많이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히딩크 감독이 네. 아주 그런 걸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죠. 아, 맞아요. 저 저도 축구 그 얘기 훈련 들었어요. 네, 훈련 시킬 때 서로 이름을 부르게 하고 왜냐하면 이게 특히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 선후배 간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좀 엄하기 때문에 맞아요. 패스 이런 말을 못 한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형 여기 뭐 이러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부터 바꿔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부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뀌긴 했지만 일단 그런적인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바꾸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박화영님 네. 잘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한섭님. 아 이거 이상하다. 자, 패트릭님 계속 네. 해주세요.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네. 뭐 그 중소기업들이 현재 그 가장 그 뭐 대외 경쟁력을 위해서 그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합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뭐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면 네. 82% 정도가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한대요. 수평적인 구조. 그렇죠. 네. 아. 커뮤니케이션이 일단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네. 왜냐하면 결론은 중소기업이 갖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시스템을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아시겠지만 중자 숫자를 띈 기업이 되고 기업. 싶어 하는 네. 업체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중자 숫자가 띄어지려면 결론은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려면 그 다음에 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기업의 문화. 그렇죠. 네. 문화가 좋은 문화든 좋지 않은 문화든 어떤 기업이나 문화가 다 있게 되는데 네. 그 문화의 좋은 문화를 이루는 기초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뭐 호칭을 어떻게 부른다고 해서 다 모든 게 좋아질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시도를 해본다는 것 자체에서 서로가 변화하고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다 보면은 더욱더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는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는 밝고 맑게 인사하고 밝게 맑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다 인상 쓰고 있어. 아니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은 완전히 바보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이 웃음을 잃어가게 되고 같이 인상 써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사장님이 자 오늘부터 호칭을 다 님으로 하세요 해놓고서는 어느 직원이 나보고 아무개님 하면 기분 되게 나빠하고 사장님이 이러시면 이것도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런 방송 계통에 근무하는 분들은 네. 정말 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이렇게. 깨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막 안 즐거운. 좋은데. 근데 일들이 과해서 그러나 네. 얼굴 빨개져 가지고 인상 쓰는 분들 종종 보이는데 이 방송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하고 계실 겁니다. 네. 웃으면서 함께 일하는 분위기. 요게 가장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기본인 것 같죠. 맞죠? 맞습니다. 네. 저 네. 방송 그만두고 그쪽으로 갈까 봐. 아이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럼 이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어요? 절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닐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네. 그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서 제가 방금 전에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론은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똑같은 시그널을 바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내부에서 제대로 된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대화겠고요. 네. 그다음에 직원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직원의 참여 정신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의사 정보나 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의 채널을 좀 다양화시키자. 요즘 뭐 인터넷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정보 채널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적인 교육들, 사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버무려지면은 네.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회사라는 어떤 그런 조직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회사뿐 아니라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떤 그렇죠. 모임이 돼서도 자그마한 마찬가지일 것 스몰 같아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네.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결국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뭐 상하라고 굳이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가화만사성 돼야 된다 이 얘기야. 네. 맞습니다. 그 아, 얘기인가? 오늘 상당히 좀 유식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네요, 네. 김한섭 씨. 첫 방송이라 준비 많이 해왔거든. 내일이면 떨어집니까? 아, 박하영님. 네. 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한 개인 거는 말은 한 번 하면은 귀는 맞습니다. 양쪽으로 다 들으라는 의미에서 귀가 그렇죠. 두 개다라는 네. 얘기가 아, 있는데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조금 있고. 나는 한쪽으로 흘리는 때 썼는데 들어야 되는 네. 거구나. 막으세요. 네. 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만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그렇죠. 위해서 듣는 거다.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저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토론을 하다가 화가 나는 것은 네. 진지한 그 진실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토론을 했기 때문이라는. 아. 그러니까 토론을 하다가 화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올바른 그 서로 간의 진리를 찾기 위한 토론을 할 때 화가 네. 나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토론을 하는 마음 자세로 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죠? 자기가 의견 냈는데 자기 의견이 막말로 무시당해봐요. 네. 기분 화딱지 나빠요. 나죠. 사실. 사실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서로가 그게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렇죠. 제가 준비해온 건 여기까지는 이제 바닥 다 났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는 건요. 네네. 우리 패트릭 리 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회사를 비자인이라는 회사를 네.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장님이시죠? 네, 누가 사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대화를 나누실 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세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한 잔 마시거나 하세요? 술은 저희가 못 마셔서 술은 안 마시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때 일단 눈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걸 저는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뭐 안 되게 되면 거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메일을 주고받거나 하긴 하는데 저희가 그걸 시스템화 시키거나 어떤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활용을 이제 하시고.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완을 하죠.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날로그 세대라 그런지 네. 저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려면은 네. 적어도 뭐 차 한 잔을 한다든지 밥을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네. 뭐 또 뭐 술을 한 잔 한다든지 이러면서 접근해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근데 요즘은 뭐 요즘에 이렇게- 저희가 방금 너무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네. 디지털로 시대가 바뀌어지고 매체가 바뀌어지면서 과연 디지털화되어 있는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 좋냐 좋지 않냐를 얘기를 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아직까지는 1대1로 만나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로열티, 충성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아날로그 방식이 아직까지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겠네. 할 얘기 있으면 할 의견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네, 서면으로 뭐 무슨 대학 입학 에세이 쓰십니까? 서면으로. 아, 그런 건안 좀 좋다 별로 이 재미없다. 말씀이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참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첫 네. 시간인데, 패트릭 리 씨와 함께한 비즈니스가 좋다. 비즈니스가 좋다. 다음 주에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박화영 씨, 네? 여기서 인사드리기 전에 네. 이거 복습해야 돼. 뭐요? 오늘 해주신 거 간추려서 얘기 좀 해줘봐요. 나 정리가 잘 안 되네. 자, 말씀 그만하시고 들으라고요. 아, 그거구나.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다시 뵐게요.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